자, 지금 오늘도 확진자가 125명인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한국도 161명인가 지금 가고 있어요. 어느덧 160명대까지 갔습니다. 자, 외국에 비해서 한국이 좀 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검사를 통제해서 작게 하니까 덜하지, 지금도 검사 숫자를 늘려서 좀 의심 가는 사람들 전원을 검사하면 한국에도 하루에 지금보다는 몇 배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이 입국자 격리 위반 시에 엄벌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해외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감염자들이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 사태가 쉽사리 진정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금 이제 심각한 거는 잘 대응한다고 하는 독일 같은 나라도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독일의 사망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독일에서요, 사망자가 지금 7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사망률이 1%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1.8%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2만 3천 명 정도의 신규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나라마다 감추는 정도에 따라서 심하고 덜하고 차이지,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를 거의 휩쓸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 일주일 있으면 나올 거라는 여러 약을 복합해서 있는 약 중에 이 코로나에 잘 듣는 약을 발표하겠다 했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21세기 인간이 과학 문명의 절정에 다다랐다고 생각하고 이제 노동이 없어지고 기계가 노동을 대신한다고 4차 산업혁명을 요걸 내 몇 년간에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AI가 이야기되고 로봇부터 시작해서 무인 자율주행차, 드론, 3D 프린터, 그래서 세상이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다 했는데, 이런 시기에 사람이 전염병으로 전 세계에서 저렇게 많이 죽어가고, 그리고 나라마다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무역은커녕 그냥 직장에 출근까지도 불가능해지는, 그리고 집에서 갇혀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가능할 줄 누가 생각이라도 했습니까? 이번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르스나 신종플루나 AI 때하고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뭐 크게 심하겠느냐, 사스 정도 하고 가겠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는 속에서 이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덧 이거는 답이 없다, 약도 백신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겪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유일하게 하나의 좀 특징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어릴 때 맞았던 이 불주사라고 있었지요. 어깨에 다 흉터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계력 예방 주사로서 신생아 때 BCG 접종을 다 했지요. 주사 바늘을 알코올에 불에 달궈 가지고 어깨에 놓는 주사 하고 나면 전부 흉터가 있죠. 제 나이 또래에 흉터 없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주사가 아프기도 했지만은, 자, 그래서 결핵에 대한 면역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6, 70년대 교실에서는 예방주사를 많이 맞았는데, 이 불주사는 유독 참 심각한 주사였는데요. 자, 이 불주사가 BCG 예방접종을 맞은 쪽이 사망이 확실히 그러지 않은 나라보다 적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BCG 접종을 정책적으로 하는 나라는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훨씬 적다는 거예요. 이거는 BCG 백신이 항바이러스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터류킨 1 베타 생성에 영향을 미쳐
결핵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질환 대치에도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결핵이 폐에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결핵 앞에 폐를 붙여서 폐결핵이라고도 했습니다. 실제 코로나 사망자 중 BCG 접종 55개 국가 평균이 100만 명당 0.78인데 BCG 접종이 없는 5개 국가는 16.39로 21배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5개 나라가 이탈리아, 미국, 레바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는 비접종국인데 의사, 간호사, 노인들한테 이 BCG 접종을 낳아가지고 지금 이게 미치는 영향력을 테스트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희한하게 어떤 나라는 적고 어떤 나라는 많다 보니까 왜 그런가 하다가 이번에 우한폐렴 그리고 BCG 접종 폐결핵 여기에서 폐라는 공통점을 찾아서 저렇게 원시적으로 현상적 분석을 통해 그것이 영향관계를 거꾸로 탐색하는 정도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우리가요, 이 가지고 있는 과학문명, 또 우리가 만들었던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참 무의미하다. 역병 앞에 무기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에 1차 대전이 끝나고 다 이제는 평화가 왔다 했는데 그때보다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한 3배 정도가 스페인 독감으로 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14세기에 유럽을 덮쳤던 패스트는 그 유럽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지금 초토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지금 의회가 지금 온갖 형태의 추가 부양책을 다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4월 경제 회복 주장하다가 6월로 또 미뤘어요. 그래서 미국까지 4월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달 연장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아직 정점이 어딘지 모르고 치닫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어쩌고 하는 부분이 좀 우스운 이야기죠. 저는 11월 달에 이대로면 가면 미국의 대선이 치러질 건가도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선거가 있는 나라들은 선거를 다 연기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재인이 지금 선거 연기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 자기가 현재 유리하다는 걸 저거들이 내부적으로는 다 조사해보고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벌써 선거 연기가 나왔겠죠. 이야기가 좀 샜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아주 무기력하다. 자,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역사상 인류가 가장 잘 사는 시기의 정점에 와 있다. 이후에 인류는 더 못 살게 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가 역사상 가장 잘 살게 되고 과학 문명이, 의학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서 인간이 이제 100살까지 사는 것은 일도 아니다. 요즘 뭐 오래 사는 나라에는 여성은 100살에 접근해 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이 코로나 하나로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 제도가 무너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하나가 그간의 인류가 쌓아놓은 이런 거대한 문명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부분에서는 단지 돈 풀어서 전염병에 대해서 무너지는 사람 보호하고 전염병 빨리 예방하자 이거지만은 이제 전염병이 끝났다 했을 때 닥치는 2차 파고는 뭐겠습니까? 그거는 아마
제 전염병 때문에 무너진 전 세계가 원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야말로 폭탄적인 지금 세계 경제의 붕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는 거의 나라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저런 나라에서 전염병이 언제 크기도 좀 덜해질지 모르지만은 전염병이 저런 나라를 휩쓸고 나면 저런 나라에서 남아나는 게 별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인간이 이 전염병 창궐 시기에 그동안에 사람이 살아온 운명,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제도, 과학,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새롭게 봐야 된다.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역겨웠습니다. 왜? 4차 산업혁명으로 갈수록 인간이 불행해진다면 차라리 4차 산업혁명이 없는 것이 나은 거 아니냐. 어플이 만들어져서 식당 배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어플이 결정하는데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했냐? 저는 어플이 인간을 행복하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타다 택시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20만의 택시 기사를 삶을 파괴하는 타다를 찬성하지 않았어요? 기득권들이요. 자, 그런데 거기에 근본적으로 불법성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불법성은 외면한 채 혁신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계가 전염병이 번지는데 그 전염병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사람들이 병원 통로에서 또 미국에는 지금 센트럴 파크에다가 임시 병동을 짓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자본주의 본산지의 뉴욕의 본산지인 센트럴 파크에 거기에 코로나로 지금 입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상을 짓고 있고 미국 곳곳에서 뉴욕 좀 도와달라 해서 의료진이 뉴욕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미국의 그 뛰어난 기술은 다 어디 가고 포드사에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라고 강제 명령을 트럼프가 내린 지가 언젠데 일주일 전인데 22일 날 포드, GM, 테슬라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인공호흡기 만들어라. 그래서 전시 물자 생산법을 발동하며 트럼프가 호기 있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생산 일정도 안 나왔습니다. 자, 제조업에서 메이드 인 USA 해야 된다고 그리 강조했는데 메이드 인 USA가 인공호흡기도 못 만들고 있어요. 자, 부품이 1,500개 들어가는데 12개 나라에서 오는데 이 공급 라인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누가 조율할 건지, 총 몇 대가 풀려할 건지, 자금이 어느 부처에서 낼 건지 이런 것도 정리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아무도 생산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이 호흡기, 인공호흡기 제조 공장은 아일랜드, 중국 스위스에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들은 인공호흡기 만들려고 생산 라인을 바꿔야 되는데 미국 정부 보고 수억 달러를 성금 주라. GM은 18,000불짜리 인공호흡기 생산하려면 15억 달러가 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와중에 바가지 세우냐. 그런데 이 15억 달러는 F-35 18대 비용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생산했다가 코로나가 끝나버리면 이제 남는 거는 뭐 어떡할 거냐.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인공호흡기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없는 사람 순서로 죽어가고 있어요. 노인들이 많이 죽지만 있는 노인은 잘 안 죽고 또 있는 노인은 자기가 가진 재력으로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엔 사적 의료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미국의 재벌은 안 죽습니다. 미국의 스타도 잘 안 죽어요. 일본에는 어제 보니까 유명 개그맨이 하나 죽었더만요. 미국에 17세 한인 소년이 죽었어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요. 뉴욕이나 미국에 산다는 교민들은 네가 미국이나 뉴욕 시스템을 모르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럽니다. 제가 무슨 교사들 이야기하면 교사들 중에 어떤 분은 또 사무실로 전화와서 교사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제발 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이 뉴욕이나 유럽에 산다고 미국이나 뉴욕 시스템 또 유럽 시스템을 압니까? 안 사는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남유럽만 그렇지 북유럽이 안 그래요? 독일도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대. 무슨 소리를 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더 엉망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 듣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일반화하려고 한다면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말한 이 보편성에는 저도 그냥 막 떠드는 건 아닙니다. 자, 미국의 한인 17세 소년 이 황씨래요. 월리엄 황이라고. 저하고 성이 같네요. 캘리포니아 랭커스트 LA 북쪽에 있는데 폐혈증 쇼크로 죽었는데 한국계라는 겁니다. 자, 이 소년은 사후에 코로나 양성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첫 사망 사례라는 거예요. 이 미성년자 사망 사례라는 겁니다. 자, 유족들은 그 애 죽음이 코로나와 관련되는 것도 모르고 벌써 장례식까지 치렀다는 거예요. 지난 3월 18일 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황군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보험이 없어가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뭐 이민간 아니면 뭐 거기에 교민 3세라 하더라도 가난하면 보험이 없을 수 있지요. 부모가 자영업하면서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랭커스트 시장이 사망 당일 인근 병원 응급시설을 찾았지만은 사망 당일 날 응급시설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몸 상태가 안 좋았겠습니까? 응급실에 갔겠죠.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해 주지 않았고 공공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서 공공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심정지가 와서 6시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은 숨졌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13일까지만 해도 일상생활을 했는데 닷새 만에 악화되어 이래 됐다. 우리 이 정군, 대구 정군하고 나이도 17세로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 나라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의 허세나 설레발은 아무런 작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70%까지 감염될 수 있다는 메르켈이 솔직해 보이는 거예요. 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국가 시스템이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죽을 사람 죽어야 끝나는 거고요. 영국도 큰 소리 치다가 지금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드는 민주주의가 이런 바이러스 하나가 창궐하는데도 아무런 대응 수단이 없고 인간이 만드는 자유시장 경제가 이 바이러스로 올 스톱되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대공황이 온다,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경제도 아마 이번에 무너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의 지금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듯 보였지만은 이 바이러스 하나도 치료하지 못하고 이 바이러스가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도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보편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치료할 능력도 세계 최강국이 갖추지 못했다면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허세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라는 게 각 분야별로 뛰어난 기술이고 뭐고 있지만은 그것이 사회 시스템으로 작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몇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한 금융구조, 몇 사람이 돈을 갖다가 시스템적으로 벌기 위한 IT 산업, 또 보편적으로 서민의 돈을 끌어내기 위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렇지만 그 사회의 시스템은 개판 5분 전이다라는 것밖에 더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교민들 중에 이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미국의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런 사태를 느끼면서요.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시스템, 기술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한 걸 만드느냐, 필요 없는 걸 만드느냐. 그럼 필요 없는 거를 왜 만드냐? 돈 때문에 만드는 거냐?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개발하고 인간이 지향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상을 위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불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 아니냐. 자, 민주주의에서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안 죽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명확하게 위기 상황에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이 돈으로 죽고 안 죽고라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 느끼고 있었지만은 그동안에 강조는 안 했지만 이런 사태가 확인을 시켜줍니다. 돈이 있으면 안 죽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 확률적으로 그건 확실하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민주주의가 그냥 좋을 때는 민주주의지만은 위기가 오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자유시장 경제가 위기가 왔다고 전 세계가 연대해서 역할을 나눠 맡아서 인공호흡기를 생산해서 전 세계로 보내고 나중에 돈은 서로 정산하자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화상회의 한 3시간 뒤에 시진핑은 G20 화상회의 한국부터 전 세계로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화상회의에 나타난 시진핑의 말은 거짓말이죠. 자, 저런 걸 보고 나라라고 공동운명체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가 이런 거를 거론하는 것도 좀 유치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많은 걸 성취한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았지만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 우리가 사는 제도, 문명, 시스템이 옳은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 봅니다.